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인기 동영상 1위였다니. 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제가 만든 영상이 인기 동영상에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관련 영상으로 인기 동영상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정말 인기 동영상도 될 수 있고요. 태연 씨만 아니었으면 정말 오랫동안 인기 동영상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1위까지 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유입니다. 오늘은 쏘나타가 생산 중단됐다는 얘기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네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 만들면 막 너 현대차 편 아니냐 이렇게 막 혼내실까봐. 네. 그리고 제가 시승기에서 한 말이 와 소름, 와 어떻게 엔진 깨지는 걸 미리 알았어 라면서 이제 커뮤니티에 또 돌아다닌다고도 해요. 대체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안돼, 이러다가 나 부서져 버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지금 있어요. 차한테 미안해서 못 밟겠는 느낌이. 너 괜찮은 거니? 괜찮은 거야? 배관과 엔진이 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이대로 부서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부서졌다는 거죠? 그러네. 와, 소름.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 엔진 소음이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이에요. 얼마나 컸냐면 최대 가속을 하면 옆 사람하고 대화가 거의 힘들 정도?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많이 컸고 그만큼 출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엔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된 건데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엔진, 소음, 진동 이것이 양산을 중단하게 하는 원인이 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차 시승기를 찍으면서 조금 편집됐던 내용도 있는데요. 열심히 달리고 나면 차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좀 난다는 거였습니다. 탄내가 나고 있군요. 약간. 네, 차가 너무 힘들어. 차가 힘들어요. 어쩌면 중단 원인이 이쪽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 과정에서 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작업자 숙련도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오일이 조금 샜다거나 그게 어떻게 엔진룸 어딘가 튀어서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거라면 중단하고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 정도여야지 중단을 하고 새로 공정을 살펴보고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설계부터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애초에 타는 냄새 난다고 시승할 때부터 얘기 안 했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은 제가 그동안 시승하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정도 문제는 정말 많은 차들에 있거든요. 그게 매번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고 주행 거리 따라 다르고 길들이기에 따라 다르고 시승하는 거리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마치 제가 탄 차 한 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마치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전체 차가 다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대만으로 평가해서 섣불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나중에 더 많은 차를 타보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 이제 문제를 언급하는 편이죠.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승차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바퀴가 빠져나가는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도 있었고요. 시승차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갑자기 멈춰서 더 이상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엔진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죽은 쥐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사례는 참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시승 시점이 보통 양산이나 아니면 수입이나 그런 시점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 양산차 품질은 이거보다 나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대체 원인이 뭘까요? 너무 궁금해서 현대차 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영상에 좀 넣으려고요. 그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지 현대차에서 공식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여러가지 멘트가 나왔는데요. 신형 쏘나타 고객 인도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성적 소음, 미세 진동 등 초기 감성 품질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위해 출고 전 정밀 점검을 강도 높게 진행 중이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높아진 고객 눈높이에 맞춰서 감성적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는 없는데 감성적인 충족을 위해서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합니까? 성능이나 안전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못 박았고요.
NVH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라고 했네요. 이 NVH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NVH는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시니스예요. 진동, 소음, 불쾌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엔진에서 나온 소음이라는 건지 풍절음으로 나온 소음이라는 건지 알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풍절음이라고 하면 그냥 풍절음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포괄적인 표현을 쓴 거 봐서는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진동 문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타 차종에서도 출고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까? EQ900의 경우 초기 감성품, EQ900만 그런 게 아닌데 여튼 뭐 EQ900은 심각했으니까요. 현재 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지연하기로 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차량 출고 전 21일 날 이미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 지적이 있어서 고객 인도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시승의 전날에 이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인도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사전에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발표회나 시승 행사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능이나 안전 관련 사항이 아니라 감성적 소음, 미세 진동 등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이라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써있네요. 실제로 감성적 소음과 미세 진동에 대해 느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셨다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엔진 진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일까요? 예상되는 출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빠른 시일 내 출고를 목표로 현재 최종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한 1, 2주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았네요. 이거 자칫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에 생산된 차량은 어떻게 되나? 만일 제기되었던 감성적인 부분의 원인이 발견될 경우 모두 완벽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문장이에요. 만일 원인이 발견될 경우 모두 완벽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요거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는 아직 원인을 모른다 라는 뜻처럼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감성적인 문제다 이렇게 덮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고쳤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엔진이 폭발했다 뭐 이런 뜬소문도 나돌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빠르게 대응하려는 모습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생산된 차가 바로 뭐 생산 중단이 되냐, 초유의 사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초기에 일시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내부 자료라서 여러분들께 막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참 죄송한데요. 그래도 뭐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현대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현대차, 품질 경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처음 들어간 게 1986년이에요. 현대차 포니 엑셀이었죠. 포니 엑셀, 엑셀입니다. 이 포니 엑셀과 엑셀은 다른 차예요. 이 포니 엑셀이 문제의 차입니다. 미국에는 엑셀이라는 이름으로 수출이 됐고요. Excel may start a whole new kind of carpool because at $49.95 it's the car that will help you save enough money for a pool. Hyundai, cars that make sense. 그 차의 경우는 그때 당시 나오던 가격이 $4,995. 그러니까 $5,000가 안 되는 차. 그때 당시 미국에서 광고가 보통의 자동차를 사는 가격이면 포니 엑셀을 사고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스페어 자동차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 스페어 자동차라는 말이 뭐 필요한 경우에 한 번씩 쓴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차 뭐 망가지면 어때? 이 차 망가져서 다 형편없는 차가 돼도 다음 차가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광고였던 거예요. 엄청난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덕분에 초창기에 인기가 너무나 높았습니다. 무려 16만 대를 팔았어요. 한 해에 16만 대를 어떻게 생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팔아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중에 가장 많이 수입된 자동차가 됐습니다. 한 2년 뒤에 갑자기 이 차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500만원짜리 차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안 생기면 이상하죠.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고 자동차를 고칠 만한 장소도 없었고 서비스망이라는 걸 제대로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차만 달랑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나빠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나쁜 것을 얘기할 때 현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쁘다 라고 할 때 그냥 이건 현대 이런 식의 말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현대가 이미지가 나빴고 1999년에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이 되면서 품질이 제일 중요해 라는 것을 현대차가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그 회사 전체의 어떤 기조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10만 마일이라는 그런 또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도 꽤 인기를 끌게 됐죠. 뭐 보증한다. 우리가 보증할 테니까 믿어달라. 그리고 결국에 미국의 2005년에 알라바마 공장을 세우면서부터는 현대차가 좀 품질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됐구나 라고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차를 수출하고부터 현대차의 이미지를 다시 되살리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품질 수준을 잘 만들었다면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 없었을 거고 한 10년 안에 현대차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현대차는 그때 그 20년 전의 실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그 품질 경영이라는 게 묘한 겁니다. 품질 경영을 해라 라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인데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약간 현대차는 군대 같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하라면 해라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 현대차에서 신차를 출시하게 되면 중요 차종 같은 경우는 현대차 연구원들,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들, 현대차 협력업체 고위 간부들 뭐 이런 사람들 비롯해서 온갖 사람들이 현대차 공장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라인에서 나오는 차를 놓고 그걸 다시 검수를 해요. 검수를 끝내고 나온 차를 가지고서 다시 검수를 협력업체 사람들은 자기가 납품한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핸들을 납품한 업체 사람은 핸들을 보고 온갖 사람들이 다 거기서 검수를 합니다. 다 매달려서 수많은 자동차를 놓고 중요 차종 같은 경우에 뭐 제네시스니 뭐 벨로스터 애니니 뭐 이런 차들의 경우는 이중 검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번 소나타도 당연히 이중 검수를 하죠. 초창기에 나온 중요 차종이기 때문에 이중 검수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중 검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다시 라인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라인에선 계속 차가 나오고 거기 나와 있는 차를 뜯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품질 수준이 더 좋아질까요? 보통 라인에서 조립해야 더 좋을 거잖아요. 근데 일단 나온 다음에 다시 재조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품질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요식행위에 가까워요. 이게 협력업체들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연구원들이나 막 가서 막 차를 우리 일주일, 2주일 동안 현대차 공장에 가서 지금 차가 나오는 것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모든 차를 일일이 봤습니다. 우리 직원 100명을 동원해서 봤습니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요식행위인데 사실상 그게 품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건 되게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요. 어떤 차는 한참 뒤에 한 500대쯤 나왔을 때 디퍼런셜에 문제가 생긴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차들 다 출고하려고 대기하던 차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제 동네 카센터니 뭐부터 시작해서 온갖 엔지니어들이 다 와서 정말 차 밑에 들어가서 그걸 일일이 다 뜯어 고쳤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넌센스고 정말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동차라는 물건이 공장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찍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직도 주먹구구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동안 신차를 만들면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조사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말할 때 부품사, 제조사가 이런 걸 산포라고 얘기합니다. 산포라는 게 뭐야? 통계에서 분포되는 게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통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산포라고 합니다.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그러니까
자동차는 품질을 통계로 관리하지 100% 완벽한 차를 만들겠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다 산포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뿐이 아니라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을 때 완전한 물건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나한테는 그게 100%지만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 100명한테 팔면 그 중에 한 명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그냥 파느냐, 아니면 그래, 난 100대 중에 한 대의 문제에 난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을 덮고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나는 완전히 고치고서 내보내겠다. 품질 요구사항이 그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게 가장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작은 문제도 어느 정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하고 뭐 기사도 쓰고 하니까 사실 초기 품질 문제가 생기는 걸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와, 유튜브 강 나왔다, 와, 이거 갖고 나 기사 써야지, 와,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 품질 문제 겪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데, 그래도 차로 골치 아픈 거 딱지색이다, 이런 분들은 적어도 몇 개월 후에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나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나와야 무슨 뭐 기사를 쓰든 영상을 내보내든 할 텐데, 이거 빨리 안 나오면 저도 지금 취소해야 될 판이거든요. 이게 조금 좀 찹찹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런 일 많다. 두 번째, 초기에 나온 차 사지 마라.